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강의 하나를 짧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길이가 있는 강의인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상한가를 간 종목은요,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무너지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매매를 해봐서 알겠지만, 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한 게 있죠. 자,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이 위에서 이제 기초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주식은 상한가를 가려면 이렇게 상한가를 가려면요, 주포가 밑에서부터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한가를 가려면 주식포가 주식을 계속 사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한가를 갈 때는요, 이놈이 짜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팔는 거예요. 서로 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는 원가가 똑같죠? 원가가 똑같아요. 수수료만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내고. 올라가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중간에 얘들이 서로 살고 팔고 주는 중에 개미들이 올라가서 따먹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물량을 따먹어요. 이 개미들은 안 팔아요. 대부분. 저희같이 약삭 빠른 개미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자기가 잡은 주식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 안 팝니다. 계속 안 팔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팔아요. 물론 초반에는 쫙 올리죠. 그 다음부터 상한가가 것처럼 계속 올리면 개미들이 붙어요. 개미들이 붙으면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이 일단 상한가를 딱 막 넣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주포들은 충분한 물량의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떡하죠? 또 올려요, 아침에. 그럼 또 개미들이 붙어요. 개미들이 붙어서 쭉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고점까지 가면 다 팔아. 이제 어제 팔았죠. 그리고 오늘 올라가면서 팔은 다음에 확 무너뜨려요. 확 무너뜨리면서 결국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쫙 올라갔다 이렇게 연봉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꼬리를 길게 달고. 자, 이게 주식을 다 터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다 털어버린 경우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어저께 우리 상한가를 갔던 거를 한번 보시면요.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을 터는 방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서 팔고 던져서 이렇게 다 팔고 이렇게 파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틀 동안 연속으로 파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이고 씨.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파는 다음에 자, 여기 올라가면서 충분히 다 팔아요. 그리고 꼭지에서 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한 방에 확 던져버리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죠. 바로.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한가를 팔 때는 충분히 올라가다 말고 확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상한가를 올라가서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가서 파는 방법이 있죠. 자, 오늘 그런 방법을 쓴 게 누구죠? 세니전입니다. 세니전이 그런 방법을 썼고요. 자, 진매트릭스도 오늘 제가 아침에 사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올라가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매트릭스를 아침에 사서 제가 15에서 18%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상한가를 파는 방법이야. 자, 이런 연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방법이 없어요. 연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연상에 관해서는 말할 게 없지만,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이렇게 되면 이걸 상한가를 충분히 털었다고 합니다. 보통 15% 이상 올라가면서 15% 이상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무너지면은 올라가면서 팔고 무너지면서 팔고 어제 올라오면서 팔고 오늘 올라가면서 팔고 무너지면서 팔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주식을. 자, 이렇게 싹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모양이 납니다. 이걸 우리는 충분히 상한가를 간 다음에 15% 이상 올라간 거를 충분히 상을 털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포가 이렇게 연상을 치려면 상한가가 물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만에 못 파는 경우가 있어 내일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무너지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못 올라갔죠.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11%밖에 못 올라갔어요. 충분하게 못 올라갔어요. 자, 또 어느 주식 있죠? 자, 캐스피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연상이라서 이건 좀 예외긴 하지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충분히 못 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렇게 20%가 넘게 올라갔죠. 얘가 23%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게 상한가를 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15% 이상 충분히 올라갔다가 무너지면 상한가를 충분히 털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상한가를 한 번에 터는 거는 힘들어요. 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한 방에 터는 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상한가를 턴 다음에 밑으로 무너지면서 밑에서 잡아서 다시 한번 팔아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주식은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야 상한가를 다 털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한가를 다 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턴 종목들은
상한가를 턴 종목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상한가를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찔끔하고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어저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태성 같은 경우 보시면요. 태성은 며칠 전에 상한가에 갔는데 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충분히 털지 못하겠다고 했죠. 충분히 못 올라갔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서 꼬리 달린 양봉을 잡아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럭키하면 여기 돌파까지 가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갔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거래가 터질 때 우리가 일단 버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 고점이니까 자 거래가 터질 때 버리자고 했는데 자 상한가를 턴 종목들의 특성을 또 몇 가지 보시면요. 상한가를 턴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양봉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쫄쫄쫄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갭에서 무너지는 날 그날부터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갭에서 무너지는 날 버리시는 거예요. 갭에서 무너지는 날 그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상한가를 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상한가를 시원하게 턴 놈들은 거래량을 다 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하는 건 상한가를 터는 종목도 있지만 상한가를 못 터는 종목을 주로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매할 때 상한가를 털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닉스였죠. 자 이닉스 보시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충분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죠. 상한가를 여기서 충분하게 올라가 이게 상한가 간 날이에요. 그 다음날 충분히 못 올라갔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부터 여기서 지켜보라고 한 겁니다. 지켜보라고 한 거죠. 자 상한가를 턴 종목이 올라가는 데는 어디냐. 보통 상한가 털고 3일에서 4일째 요때쯤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닉스를 아침에 잡으라고 했고요. 이닉스를 아침에 잡으라고 했고 자 상한가 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지다가 어느 날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연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상한가를 이렇게 연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양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때 올라가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양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이닉스를 아침에 제가 요거 상한가를 터지 못했으니까 잡아보라고 한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뭐였죠.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잡았던 첫 종목 오늘 제가 첫 종목을 잡은 IMDB BDX 자 여기서도 상한가를 털지 못했죠. 상한가를 털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연속 양봉을 제가 잡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연속 양봉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오늘 이거 굉장히 우리는 여기 15%인가 16% 여기 돌파하면서 버렸죠. 16%에 버렸지만 훨씬 더 올라가서 24%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요 중간에 한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상한가를 털지 못한 걸 대상으로 하니까 크게 가요. 근데 상한가를 털었던 애들도 중간에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반등하는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통계가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오늘 보려고 저희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샤페론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 요날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까지 올려줬죠. 28%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려서 털어먹었죠. 자 이렇게 고점에서 두 번을 털어먹은 겁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자 이날 가고요. 털어먹은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올라가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JLK를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그냥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 또 상한가를 갔어요. 또 상한가를 걷는데 어떡하죠? 또 상한가 났는데 그 다음날 못 털었죠. 상한가 간 다음날 보세요. 못 털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털으니까 그 다음 양봉에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한가를 간 다음에 밑으로 어느 정도 무너져서 첫 번째 양봉에 잡으시면 슈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양봉이 음봉이 되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음봉이 되면 더 무너지는 거거든요.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슈팅하거나 아니면 양음양으로 슈팅하거나 이렇게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양음양 슈팅을 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상한가를 가고 연상은 빼는 겁니다. 연상은 빼고요. 상한가를 가고 충분히 털어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밑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갔고요. 자 여긴 상한가를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죠.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에 자 보통 양봉의 절반 이상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를 간 종목은 상한가 간 3일, 4일, 2, 3, 4일 2, 3, 4일 이때 올라가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2, 3, 4일 안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 양봉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한가 간 다음날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털고 그 다음날 또 털고 3일 동안 털었죠. 굉장히 많이 털었죠. 이렇게 싹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날 안 털고 여기 3일 동안 털은 거예요. 위에서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로 올라갈 때 물량을 사서 올라가서 털어버리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 날 터는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디F도 보시면, 이건 연상이라서 별로 한 말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연상에서 무너지는 종목 있죠. 연상에서 무너질 때는요, 중간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땅바닥까지.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포들이 여기서 어딘가 샀어요. 무너지는 걸 사가지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주포들이 물량을 남기지 않고 싹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에서 무너지는 종목은 자비가 없다. 연상에서 무너지는 종목은 자비가 없다라는 걸 항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바이오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자, 이게 크게 가는 종목들인데 우리한테는 이런 게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상한가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상한가에서 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보통 어떻게 하시냐, 상한가가 털든 못 털든 간에 어느 정도 무너지다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슈팅을 하거나 여기서 지지하고 그 다음날 슈팅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음봉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음봉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CG토리넥스도 보시면은 상한가를 간 다음에 여기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12%까지 밖에 못 올라갔지만,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항상 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양봉이 보일 때 잡으셔야지. 그리고 음봉에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를 간 다음에 어떡하죠? 상한가를 간 다음에 여기 안 올라가니까 자,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렇게 반짝 올라가지 않는데 양봉 나오는 애들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며칠 일주일 정도 올라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날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크게.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저런 거는 좀 드물어요. 굉장히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 드물고요. 자, 데모를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자, 오늘 이거 누구랑 똑같아요. 태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태성을 보고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갈 거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며칠 동안 고점에 머무르면서 주식을 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폭삭 무너집니다. 이거 이런 것들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태성 보시면은 똑같죠, 모양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양봉, 또 양봉, 음봉, 양봉 이러다가 이렇게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성은 아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자, 현대에버다임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상한가를 단 다음에 못 털었죠. 상한가를 간 다음에 못 털었죠. 다음날 못 털었죠. 그러니까 양봉, 그 다음에 연속 양봉. 이날 굉장히 올라가서 털어버리죠. 자, 요거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하면 연속 양봉이 나올 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잡는 경우는 상한가 나온 다음에 털지 못하면은 여기서 최대양봉 나올 때 이때 잡습니다. 이때 잡는데 이때 슈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슈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그 다음날 올라가는지 보고 이렇게 슈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매할 때 IMBDX를 상한가 다음에 최대양봉에서 연속 양봉이라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것도 보시면 그 다음날 충분히 털었는데도 또 올라가는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가 다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작은 양봉들이 계속 나오면 그 며칠 더 들고 가실 찬스가 생기고 갭에서 무너질 때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엔젠바이오 보시면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20%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죠. 예. 이 중간에 여기서 반등하려 했죠. 보이죠? 그래서 상한가를 털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양봉이 나오는 날 이렇게 큰 반동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KCTC 같은 경우요. 털었다고 하더라도 양봉에서 또 한 번 올라가죠. 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털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못했죠. 털지도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짜잘하게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건요, 상한가를 간 2, 3일 뒤에 우리가 핵심의 요소를 봐야 되지, 더 이상은 이렇게 지켜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분봉에서 거래가 터지면 항상 나오셔야 됩니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자, 오브젠도 그랬죠. 위에서 노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죠. 자, 반면에 또 나노 CMS는 상한가를 분명히 털지 못했는데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 주식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털지 못한 주식은 언젠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노 CMS를 한번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했으니까 한번 여기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 근데 오늘 안 올라갔죠. 자, 이건 내일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의 단위가가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 자, 시간의 단위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면, 자,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노CM에서 오늘 빠져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상승해서 내일 만약에 여기 돌파한다면요, 나노CMS는 여기까지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CMS 같은 건 내일 좀 한번 올라가면 보시면은 좋은 상승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옵티코어도 보시면 상한가를 갔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상한가를 간 날 다음날 바로 무너지니까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올라가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고 돌파 지지 매매라고 하는데 돌파 지지 상승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럴 두 번째 날 이게 절반 이하에서 절반 위 쪽에서 그럴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잘 올려서 털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상을 다 털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뭔가를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10%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여기서 그냥 크게 안 털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오래 있다 올라갑니다. 이런 데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요 20선이 받쳐주지 않는 한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도록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보시면 자, 이화공양도 이거 볼 게 없고요. 자, 이렇게 짜잘하게 올라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들고 가다가 갭에서 음봉이 나오는 날 이날 버리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태석이 좀 그런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DGP도 보시면 이날 충분히 올라가서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더 올라가죠. 꼭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요. 자, 여기서 상한가를 하나도 못 털었죠. 그리고 무너지더니 일반 주식이 돼버렸죠. 20돌파 매매하는. 예.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못 턴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무너지면 그거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절반 이상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성의 하이텍도 이날 첫날 못 털었고요. 다음날 두 번째 날 올라갔고 그 다음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털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런 거. 털지 못한 다음에 양봉. 예. 털지 못한 다음에 양봉. 이런 거. 털지 못한 다음에 양봉.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거요. 둘째 날 상승이 의외로 많죠. 굉장히 많죠. 둘째 날 상승이. 상한가 간 첫날, 둘째 날 상승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랬고요. 둘째 날 상승. 그리고 대성하이텍도 둘째 날 상승이고요. 둘째 날 상승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를 간 다음 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속썩이고 있는 놈들이죠. 자, DX도 VX도 보시면 상한가 간 둘째 날 상승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죠? 자, 스페크도 이날 저희가 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날. 기억나죠? 오늘 똑같이 올라간 게 자, 상한가 나오고 양봉 지지했어요. 양봉 지지하고 올라가 버렸죠. 이날 잡는 거예요. 연속 양봉이 나올 때. 그게 오늘 자, IMBDX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이닉스랑도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닉스처럼 이렇게 상승함에 연속 양봉이 나올 때나 양음양이 나올 때 그때 매매 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되도록이면 들고 가지 않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페코 같은 애들도 보시면 제가 그때 우리나라 스페코 매매했던 거 기억나는데 자, 상한가를 털지 못했죠. 예, 크게 올라가지 못해서 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연속 양봉으로 올라가서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연속 양봉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잘 보시고요. 자, 엑셀 테라피틱스는 그냥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거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눈으로 보이는 양봉인 경우에만 하셔야 돼요. 자, 오상자이엘도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양음양 여기서 올라가죠. 여기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 양봉 상한가를 간 양봉의 절반 이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상한가를 간 양봉의 절반 이상이 무너지면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양봉, 연속 나오는 양봉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상자이엘이 아까 말씀드린 저 뭐랑 똑같은 자리죠. 자, 이닉스랑 한번 보세요. 이닉스 올라갔다가 상 털지 못하고 첫 번째 양음양에서 올라갔죠. 자, 요거랑 자, 플레이그램이랑 오상자이엘이랑 한번 보세요. 오상자이엘 상 털지 못하고 양음양에서 크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여긴 치매 절반 올라갔고요.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털지 못한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연상은 자비가 없어요. 연상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비가 없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주포가 이 정도로 엄청 올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바닥에서 사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100% 수익을 냈어요. 세 번 상 정도면 100% 정도 수익 나거든요. 자, 보세요. 100%가 넘는 수익, 200% 수익을 냈어요. 그럼 여기서 주포가 자기 걸 남기겠어요? 안 남깁니다. 싹 다 털어버립니다. 싹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연상을 간 경우에는요, 싹 다 털어버려서 주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상은. 그래서 연상은 자비가 없고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상을 가서 무너지는 종목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녹십자 MS도 보십시오. 상한가를 가고 못 털으니까 어떻게 했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죠. 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하고 올라가는 양봉. 그래서 저희가 이날 이거 하다가 실패했죠. 이날 여기 양봉 잡기 하다가 실패했죠. 녹십자 MS. 근데 그 다음날 슈팅해서 올라갔죠. 자, 지메트릭스도 보시면 상한가 간 다음에 안 털었죠. 그리고 어제 연속 양봉 올라갔고요. 보시면 알겠죠? 이런 것들. 자,
서울제약도 보시면 상한가를 털었음에도 여기 서울제약은 두 가지 볼 게 있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잡혔다가 물릴 뻔하죠. 네, 여기서 잡으면 물립니다. 이렇게. 자, 물릴 뻔하다가 죽었죠. 상한가에 갔는데 전혀 안 뜨고 죽었다가 여기서 올라간 겁니다. 왜? 여기서 올라가려고 얘는 안 털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미리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밑으로 무너지다가 양봉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루엠텍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블루엠텍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블루엠텍은 상한가를 간 다음에 굉장히 털었기 때문에 저 기준으로는 매매를 안 하는 곳입니다. 매매를 안 하는 곳으로 저한테는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보시면 오늘 제가, 자, 이것도 상한가였지만, 자, 상한가는 가는 놈이 갑니다. 예. 상한가는 습관적으로 가는 놈들이 가요. 그래서 아, 이놈은 상을 가겠다, 이놈은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블루엠텍은 시원하게 붙어놨죠. 자, 시원하게 붙어서 들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갈 줄 알고 저희가 아침에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안 갔죠. 자, 시간이 다니까 살짝 올라갔으면 내일 해는 자리가 됩니다. 분명히 내일 하는 자리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났죠. 그럼 내일 어떻게 해요? 얘는 내일 마이너스에서 양봉으로 돌파하는 경우에 많은 겁니다. 그럼 잡고요, 무너지면 버리시고요. 돌파하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내일 한번 이 종목은 올라가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PCL도 보세요. 상한가 가서 안 털었죠? 자, 보세요. 상한가 가서 안 털으니까 언제 올라와요? 상한가 가서 안 털으니까 연속양봉에 올라죠. 그러니까 첫양봉에 보통 잡으시면요, 거기서 조금 견뎌볼 만해요. 바닥을 노스하시고. 그러니까 최대양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연속양봉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한가는.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하다가 실패를 했죠. 여기서 잡다가. 자, 앞타머 사이언스 우리가 이날 잡다가 한번 실패했고요. 예. 이날 잡다가 또 한번 실패했죠. 예. 이 종목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가 힘든 종목이 되지 않나 싶어요. 벌써. 그래서 내일 시간이 다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아직 자리가 안 나오고요. 올라가는 자리가 안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이 밑으로 무너졌다가 아마 여기서 20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때 보시고요. 자, 상시건설도 안 갔죠. 이것도 좀 우리가 문제가 있죠. 이것도 저도 이날 올라갈 줄 알고 잡았다가 물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버렸는데 그냥, 자,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건설은 이날 했다가 우리가 좀 문제가 됐죠. 짧게 봤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봤어요. 자, 이렇게 상한가 간 다음에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놈들이 항상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런 애들은 어디까지 가요? 시간에 다니까가 상상해서 갭에서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시간에 다니까 올라가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경 GM도 그렇죠. 예. 자, 상한가 가고 첫날 털지 못했죠. 갭드는 봉에 매매가 되죠. 갭드는 봉에 매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털어버렸죠. 그러니까 상한가는 털어야 된다. 항상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SL바이오도 어제 좋은 자리였죠. 못 올라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하다가 말았죠. 그냥 나와버렸죠. 예. 여기도 상한가에 간 다음에 한 번 더 털었죠. 둘째 날. 이 둘째 날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둘째 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한가는 안 그러면 3, 4일째 이때 연중홍랑봉 나올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내일 다시 올라가면 양음약이기 때문에 잡는 자리고요. 내일 나오면 양봉 나오면 잡는 자리고요. 음봉 나오면 버리는 자리입니다. 양음약이니까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 여기서 털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야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자, 미래반도체도 털고 음봉 나오고 한 번 더 올라왔고요. 자, 플루투스 털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털죠. 예, 털고 한 번 더 털어요. 항상. 자, 보시면, 자, 메이스 캐피탈도 크게 털었는데 그 다음날 치매 절반 한 번 더 털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상한가,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언제요? 상한가를 털지 못하면 연속 양봉이 나올 때 이때를 노리거나, 상한가가 단음봉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이런 거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한가를 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진짜 좋은 경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저 다 같이 한번 했던 적인데, 상한가 나고 작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양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둘 셋째 날 여기. 자, 이날 아까는 어떤 놈은 올라가고 이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못 올라가서 양음양에서 올라갔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이 나온 날은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음봉에 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가 털지 못했는데 양봉이 나오면 잡으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음봉 되면 버리신다 생각하십니다. 양봉으로 끝나면요, 보통은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연속 양봉이 나와야 올라가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나면 저는 그냥 버립니다.
왜? 그 다음날 또 음봉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속양봉으로 끝나면 버리고요. 그 다음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연속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 하여튼 상한가를 털지 못하면 보통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했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신풍기약도 그렇죠. 신풍기약 이날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잡으라고 한 거 아침에. 예. 신풍기약은 상한가를 갔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돌파 지지 상승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죠. 왜 돌파 지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파 지지 상승 잡아서 그날 이날 여기 돌파까지 올라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털은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올라갔고요. 상한가를 털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상한가를 털지 못한 거. 자, 그러니까 캡스톤 파트너스는 어디입니까? 자, 캡스톤 파트너스는 여기 지지했고요. 자, 내일 올라가면 시간이 나니까 조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기가 굉장히 좋은 조리거든요. 120까지는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는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매수 자리가 되고요. 내일 음봉이 나오면요, 모레 양봉 나오면 잡는 거고요. 내일 음봉이, 자, 모레 음봉 나오면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요. 내일 양봉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는 내일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여기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아직 상을 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선도 있고요. 이쪽에. 그래서 내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캐리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이날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상한가 갔다가. 그래서 캐리는 안 하시는 건데, 캐리는 안 하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레몬도 보시면은 이날 상한가를 털었지만 시원하게 못하니까 갭에서 한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왔고요. 자,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양봉이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양봉이 있을 때. 그때만 잡으시면 돼요. 자, YM텍도 지금 상한가를 털지 못했죠. 그리고 연속 양봉이 나왔죠. 어제 우리가 버리자고 했고 오늘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못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내일 올라가면 당연히 하는 거죠. 내일 양봉이 나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서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0%겠는데? 아, 마이너스네요. 내일 마이너스에서라도 양봉이 나오면 이건 잡는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또 무너진다.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 무너졌다가 양봉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 연속 양봉에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알티캐스도 보세요. 돌파, 지지, 상승.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둘째 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특히 음봉이 나왔을 때 둘째 날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째 날 매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상한가 간 다음에 양봉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지간하면 잡아봐요. 빨리. 예. 늦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망설이거나. 자, 여기도 보시면 첫째, 둘째 날 굉장히 많이 갔죠. 이게 첫째 날, 이게 둘째 날. 둘째 날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둘째 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 잡다가 저희가 물린 거예요. 어저께 MPD. 어제 MPD 물렸었죠. 잡다가. MPD 물려가지고 제가 뭐랬죠? 그냥 들고 가셔라. 하루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오늘 양봉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아까. 제가 아까 여기 저항선 걸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거기 걸린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내일 양봉이 나오면요. 잡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니까 얘가 올라갔을 경우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이걸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간이 상승했죠. 일단.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MPD는 올라가면 잡는 자리 좋은 자리가 됩니다. 상한가를 안 털었잖아요. 상한가를 안 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들고 가도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나오셨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니까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상한가는 턴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자꾸 음봉해 버리는 거예요. 양봉 나오면 자꾸 음봉해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양봉 나오면 자꾸 양봉의 절반이 무너져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렇죠? 네, 그린생명과학은 연속 상승이라서 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침이 3개 나오면 뭐라고 하죠? 삼지창이라고 합니다. 이 삼지창이 나오면 주식은 하락을 해요. 삼지창이 나오면 주식을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나니까 올라서 아마 갭에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예. 갭에서 무너질 시간이 나니까 올라가서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내일 갭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셀레믹스도 어제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거 보셨죠? 어제 꼬리 달린 양봉 잡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못 올라가고 무너졌으니까 어제 꼬리 잡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파는 거라고 했죠. 예. 어제 제가 밥 먹고 오는 바람에 높은 데서 못 팔았죠. 높은 데서 못 팔고 20%에 못 팔고 무너져서 팔았어요. 시작하자마자 잡은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 ENG도 제가 아까 잡아보기 좋은 자리라고 했던 겁니다. 예. 성도 ENG도. 성도 ENG도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아마 며칠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시간이 나니까 하락일 거고요. 보통 하락에서 보통 양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 발발발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뉴트리도 내일 올라가면 해봐야죠. 네, 뉴트리도 내일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뉴트리도. 자, 내일 무너지면 그 다음 양봉 연속 나올 때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양봉이 잡았을 때 안 가는 경우에 자 이거 어저께 돌파 지지하다가 실패했죠. 누트리 돌파 지지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나니까 살짝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뉴트리는 내일 양봉으로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한가를 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이럴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자 현대도 오늘 해보자고 했었죠. 제가 이유를 아시겠죠? 양봉으로 끝났지만 오늘 나오라고 했어요. 양봉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왜 올라가려면 시간이 나니까 올라가서 내일 꼬리를 달아야 올라가니까. 자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양 이렇게 올라가면 잡아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자 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음봉이 되거나 항상 무너지면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매매하시고요. 자 요것도 STX 엔진도 내일 쏴가지고 크게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건 네, 시간이 나니까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일 쏴서 크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요런 애들은 옆으로 쫄쫄쫄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도 양봉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자 이렇게 고점에서 양봉으로 계속 자잘하게 만들어주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고요. 자 K바이어도 내일 올라가면 한번 여기까지 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양봉에 잡아보시고 음봉에 버리시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어떻게 이거 이너스처럼 오늘 이런 것처럼 항상 자 상한가를 간 다음에 양봉에서는 좋은 찬스가 있다는 걸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한가를 간 다음에 턴 양봉에서도 안 털은 양봉에서도 찬스가 한 번씩은 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다음에 못 턴 애들은 당연히 양봉에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요. 상한가를 간 다음에 턴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연속 양봉이 나오면 잡아보실 만하다. 이런 거를 꼭 알고 매매하시면 상한가에서 상을 털지 못하거나 상을 털었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종목의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